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38장 할 차례죠. 광자와 물질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7장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 38장이 이제 현대 물리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그 고전적인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현대 물리 얘기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광자라는 건데 광자가 빛의 양자.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 알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질량 덩어리 입자.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뭐 모래알이 날라오듯이 그 알갱이 형태로 햇빛이 날라와서 사람 몸에 부딪힐 거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거다. 그죠? 그래서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힘은 거의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이겐스가 나타나서 파동이다. 예, 그래서 간섭하고 회절이 일어날 거고 대신에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다. 그때 당시에 파동은 매질이 다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가상적인 매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매질, 그래서 에테르라고 가상의 매질을 설정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맥스웰이 들여다보니까 파동은 파동인데 매질이 필요 없다. 그죠? 진공에서 스스로 퍼져나가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스스로를 만들면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거기까지가 이제 고전 이론인데 그러한 고전적인 파동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실험에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인슈타인하고 플랑크가 빛은 다시 알갱이다 하는 건데 지금 소개하려는 알갱이는 질량 덩어리가 아니고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질량은 없어요. 질량은 없는데 에너지의 흐름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덩어리져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알갱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알갱이의 기본 양을 광자 또는 빛알, 포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양자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사실은 양자역학의 시작인데 양자화가 무엇이냐? 퀀타이즈 됐다 또는 퀀텀이다, 퀀타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퀀타이즈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일단 불연속적인 성질을 갖는 거고 이러한 불연속적인 것은 어떤 기본값의 정수배로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로 얘기하면은 연속적인 우리의 성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수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불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양자화된 것이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정수일 필요는 없고 2.1이다 뭐 3.2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수로 표현이 돼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사이에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거고 이러한 불연속적인 것은 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크든 작든 어떤 값의 정수배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미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이 전하. 전하는 전자의 전하량 기본 전하가 있었죠.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를 곱한 것으로만 표시된다. 그죠? 그래서 요 2가 숫자가 매우 작았어요. 값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이것의 정수가 곱해질 때 정수 뭐 한두 개 차이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관찰할 때는 연속적인 것처럼 관찰이 되지만 어쨌건 중요한 것은 불연속이다. 그죠? 그건 이제 양자화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 빛도 양자화돼 있다. 그죠? 뭔가 빛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어떤 물리량이 이러한 정수배로 표시할 수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양자화되는 그 알갱이를 퀀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알갱이 단위 퀀텀, 그 다음에 퀀타. 데이터처럼 그 복수 형태로 퀀타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한 퀀텀이 바로 빛알, 포톤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톤을 정의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것은 양자화가 되는데 뭐가 양자화되느냐? 에너지 양자화예요. 에너지.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양자화된 기본 알갱이 단위가 플랑크 상수 H에다가 그 진동수 F를 곱한 것이 빛알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플랑크가 아인슈타인보다 플랑크가 먼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일반 물리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현대 물리에서 언급이 되는데, 흑체라는 게 있죠. 흑체 복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물체를 뜨겁게 달구면 뜨거운 물체에서 빛이 나오죠. 그럴 때 뭐 빨간 빛이다, 파란 빛이다, 하얀 빛이다 그러면 그 물체가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도자기 구울 때 색깔로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뜨거워진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성질을 조사하는데, 흑체는 뭐냐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방출하거나 다 흡수할 수 있는 물체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상황은 이런 식으로 텅스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작은 구멍 내고 이 안에 비어 있고, 그럼 이게 빛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 빛이 갇혀서 모든 파장이 들어가면 완전히 흡수되는 것, 또는 방출될 때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 반사돼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흑체를 설정을 하는데, 이러한 흑체를 가열해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조사했더니 이 빛의 그 세기가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파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파장의 세기. 근데 요 세기가 흑체의 온도에 따라서 이 봉우리가 작아져요. 이게 작아지고 이동하고 이런 표현을 그리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런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자기파, 그 다음에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정상파가 되죠. 정지파 이론으로 그 계산을 해봐도 이 전체 곡선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가서 이제 이걸 자외선 파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건 이런 흑체 복사 곡선을 플랑크가 그 빛의 양자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얘를 설명을 다 해요. 그럴 때 이제 플랑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에너지 덩어리다. 그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다양한 진동수에 이런 에너지 알갱이들이 뛰쳐나온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능한 확률적인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 곡선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흑체 복사에 관한 이론에서 이미 플랑크가 이런 에너지, 포톤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요 포톤의 개념에다가 운동량의 개념까지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광전 효과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요 비례상수가 H가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는 상수예요. 그래서 매우 작아요. 사실은 엄청 작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는 거고 감각적으로 관찰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의 진동수를 곱한 것이 포톤 하나의 에너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빛의 에너지, 빛의 세기, 그래서 토탈 에너지에 관한 개념은 이 포톤의 개수, 비달의 개수를 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비달 하나의 에너지가 세다 작다 하는 것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고, 전체 에너지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비달의 수가 많다 적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달의 운동량, 상대론적인 에너지 관계에서도 확인해 봤지만은 이거였죠. m0 제곱 c 4제곱인데 여기 썼네요. 이때 요 m이 정지 질량이거든요. 정지 질량인데 빛의 경우는 요 정지 질량이 0이에요. 정지 질량이 0이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정지하면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건데, 움직여 나가는 에너지인데, 그 상대론적인 개념에서 정지 질량이 0이니까 에너지하고 운동량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하면은 C분의 HF, 그러니까 요 에너지를, 요 관계식은 고전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고전적으로도 맥스웰 방정식을 얘기할 때 거기서 맥스웰도 이런 얘기를 복사합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자화의 개념, 포톤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HF로 써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파장하고 관계가 이렇게 P는 람다분의 H, 요 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요 식도 알아야 되고 요 세 가지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톤이, 그러니까 빛이 덩어리인데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덩어리의 흐름이다 하는 것, 그것을
이제부터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요.